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시적으로 현대건설의 주가가 이동평균선 5일선을 한번 이탈을 했는데요. 그래서 잘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꺾여서 혹시나 이거 이제 급등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 아마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걱정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큰 흐름을 봤을 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조정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대건설을 털리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을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핵심 내용들 절대 놓지 마시고 꼭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엄청난 거래와 함께 또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 돌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잠깐 내리는 것보다 앞전에 여기를 뚫어놓은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놓을게요. 75,000원 정도. 그래서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중요한 저항선이 뚫어낸 다음에는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원래 흐름대로라면은 여기를 지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 지지 라인이 살짝 깨진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게 차트대로만 움직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면은 주식이 얼마나 쉽겠어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재건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해서 이 중동 전쟁이 끝나야 그 이후에 이제 재건 이슈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고, 전쟁 이슈가 좀 격화가 된다 그러면은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는 미국과 이란이 이제 휴전을 하면서 이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건설도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말간에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회담 결렬 이후에 이란의 이제 제한적인 타격 재개를 검토 중이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이제 봉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분상으로 봤을 때 건설주들 재건주들 봤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종목이 좋고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런 조정 구간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방향성 위로 잡아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전쟁 이슈가 항상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동 전쟁 이슈도 그렇고요.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앞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처음에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시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주가가 세게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들이 생깁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전쟁을 백날 첫날 맨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끝나는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런 조정을 너무 걱정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압니다. 건설주들, 재건주들 오늘 이제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고 또 이제 내려가서 출발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앞전에도 항상 똑같았거든요. 이거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떨어졌다가 다시 화해한다 그러면은 이제 종전한다, 협상한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항상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패턴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많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똑똑해져서 이거 그냥 이럴 때 투매하면은 그냥 털리고 올라가는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야, 잠깐의 이슈야, 어차피 잠깐 나왔다가 또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저항이었다가 뚫어놓고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올라올 때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갈 때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온 매집의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또 없다라는 거니까 이게 거래가 좀만 붙어줘도 금방 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이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은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여기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추세 자체가 충분히 위로 간다라는 거를 이 상승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겁먹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기회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말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현대건설 급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현대건설 급등.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현대건설의 주가가 그냥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 현대건설 검색해보면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을 언제부터 매매를 하냐면 2025년 7월 달부터, 이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은 기회일까? 이타점 쓸어 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뭐 주가 조정이 나올 때도 목표가 상향한다. 기업 가치 완전 재평가 구간이다.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때 7월 달, 8월 달부터 이제 이런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채널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가서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채널이 아니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눌림 타점들을 노려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제가 타점들을 잡아드리면서 이제 매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7월달, 8월달이면은 주가가 이제 내려갈 때, 뭐 이럴 때 알려드렸던 거죠. 네, 물론 이때가 이제 눌리면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현대건설이 앞으로 좀 크게 올라갈 거다, 이거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중요한 모멘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건설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핵심 모멘텀들이니까 제가 이거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현대건설의 핵심 키워드는 연간 수주 25조 퀀텀 점프한다. 2026년 키워드는 성장 가시화다. 그래서 2025년 수주가 이제 25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최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는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대건설의 실적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적자 한번 기록하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2026년에도 물론 매출이나 영업이익, 매출은 조금 떨어졌는데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올해는 한 8,1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내후년에는 뭐 폭발적으로 또 한 40% 정도 영업이익 증가, 그 다음에 28% 이런 식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게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맞게,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만큼 우상향하는 만큼 기업의 주가도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명확한 편이죠.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버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업으로서의 모멘텀, 뭐 건설 쪽이라던가 그리고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의 목표가를 이제 상향하는, 자, 올해 수치 압도적으로 성과를 증명을 한다라는 이제 증권사의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마진 현장 종료와 신규 현장 이익 기여로 인한 믹스유 개선 효과가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의 실적 이제 전망치를 봤을 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현대건설의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현대건설이 단순히 이제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전 기업으로서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시공 1위 기업다운 다양한 수주 전략이 이제 연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수치로 입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 재평가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물론 최근에 건설주들이 다 좋기는 한데 가장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대장주로도 볼 수가 있죠. 건설주였는데 이제 다른 테마까지 붙으면서 뭐 최근에는 건설주인데 뭐 에너지 인프라 기업,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붙어주면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얘가 막 주가가 3만 원, 2만 원 이랬는데 지금 거의 20만 원 갔으니까 꾸준히 우상향세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됐다라는 건데 이 재평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2025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뭔지 아세요?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바닥에 2,800원 이랬어요. 2,600원.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텐베거라고도 하죠. 10배를 훌쩍 넘겨버렸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이제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라는 기업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로봇주로서 재평가되면서 원래는 로봇주가 아니었다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건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번 상승이 그냥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길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이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강력한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이런 잠깐의 조정으로 이런 상승세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리레이팅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물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건설주가 이제 수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수주가 당장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2년 뒤에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1년, 2년 뒤에 실적이 폭발하는 거고 지금은 딱 실적 반영이 되는 이 초입 구간입니다. 초입 구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그리고 지금 에너지 테마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뭐 원전이라던가 재생에너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 주목받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이런 멀티 테마에 대한 수혜로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잠깐의 조정에 흔들릴 구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건설은 이제 단순히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원전에다가 뭐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까지 다 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25조를 찍은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우상향세가 지금 꺾일 이유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현대건설을 우리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이 종목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포들의 움직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사고 파는지를 한번 찾아내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현대건설의 이제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요, 이 종목이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차트를 봤을 때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은 매수 포지션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매수에 대한 타점을 먼저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가 아니라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쉬어갈 때 눌림 나올 때, 쉬어갈 때,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쉬어갈 때 눌림 나올 때, 뭐 이럴 때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때요? 현대건설이 또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고 주가가 쉬어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럴 때가 이제 기회다라는 거죠. 거래가 막 터지면서 올라갈 때 말고요. 주가가 이제 횡보 추세나 아래로 눌릴 때. 이게 올라갈 때 막 따라 들어가면은 고점에서 잡아서 이제 조정을 때려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말고요. 오히려 좀 가파르게 내리거나 살짝 눌림이 나와서 주가가 쉬어갈 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럴 때 잡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주가가 쉬어가면서 거래가 줄어들 때 이 눌림 타점을 첫 번째로 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종목의 상승의 파동이 시작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가 있고 노란색 선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가 세력이 매집한다, 움직인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이 세력의 목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니까 매수 타점,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닿으면 매도 타점, 또 매수 타점, 올라가서 노란색 선 닿으면 매도 타점, 또 쉬어가다가 뜨면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선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는데 그럼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눌림이랑 세력의 매수 타점 떴을 때 공략을 하면 된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정확한 타점들을 더 잡으려면은 매수 매도를 할 때 이 수급을 보면 됩니다. 누가 사고 파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의 이제 저점과 고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현대건설 급등했을 때 수급 창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대를 좀 해보면 이제 1등은 키움증권,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창구고요.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외국계 증권 창구에 이제 매수세도 좀 눈에 띕니다. 그럼 이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반면에 이제 매도 쪽은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이거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랑 개인이랑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수세, 기관의 이 매도세. 여기서 균형을 깨는 게 누구예요? 이 외국계 증권 창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외국계 증권 창구의 이제 매수 수급들을 보면요, 이게 저점인지 고점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올라갈 땐 얘네가 매수 들어옵니다. 반면에
떨어질 땐 얘네가 매도하거든요. 자, 그래서 급등 나왔다가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수급 보니까 얘네가 앞전에는 매수하더니 지금 매도하네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얘네의 방향성이 싹 다 매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앞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 세력의 매수 타점, 그다음에 눌림 타점,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수급이죠. 그래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수급을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계에서 매수 들어와요. 그럼 매수 타점. 외국계에서 올라가다가 매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꺾이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매도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지금부터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는 또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저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 문자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제가 이런 타점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0만 달성할 때까지는 이런 타점들 이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할 거고, 저는 제 지금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유튜브 멤버십 VIP방 이런 거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 타점 나왔을 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죠?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현대건설 타점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또 이분들 한 분 한 분 저장해놨다가 이제 현대건설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타점 나왔을 때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 매도가 가까운 만큼 이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지금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또 바로 나오는 이제 중요한 타점들, 내일부터 나오는 타점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건설주가 최근에 다 좋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이제 건설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뭐 GS건설, 그다음에 DADNC, 뭐 삼성 E&A, 대우건설, 특히나 최근에는 대우건설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이거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건설주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타점들을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런 이제 대폭등 시장에 지금 엄청난 유동성 장세에 이런 것들을 놓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내용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어느덧 4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의 성장 그래프를 봐도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하고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 수 있었는 데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좋은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실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10만 명까지 달성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채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타점들을 알려드렸을 때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채널도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명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채널의 모토가 첫 번째는 시장의 주도 테마를 발굴을 해서 그 중에서도 대장급 종목을 매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은 근거,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명확한 종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으로 수급,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상승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널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들 예시로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요. 이 종목은 2026년 1분기 대장이었던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기술의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올라갈 근거가 있었죠. 원전 쪽에서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돈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갈 근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주포들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우리기술 차트를 보면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한다, 주포들이 매집한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시점부터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오는데 이 상승의 파동이 정말 세게 나오는 자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 우리 기술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제가 여기 8월 9일 날에 자, 세력의 급등 타점 쓸어 담아라 라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알림 문자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8월 9일이면 언제였어요? 8월 달이면 여기였죠. 그래서 앞전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제가 이 종목 크게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를 포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려서 놓치지 않도록 타점들을 잡아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시점부터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주가가 3,400원에서 3,700원을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때부터 지금 주가가 3만 원을 찍었으니까 거의 8배에서 9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올라갈 근거가 있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주로 평가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도 있었다.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 두 번째는 또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만큼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보면은 사실 지금이야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과거에 이럴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채널에 대한광통신을 검색을 해보면요. 제가 또 올려드렸던 날짜가 이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2025년 8월 달에 하반기 주가가 폭등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라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달이면 이때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돼서 여기서부터 지금 어마무시한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1,000원에서 1,100원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2만 원을 넘겼으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이 세력의 매집 신호를 이용해서 먼저 발굴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거를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 앞전에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은 지금도 이런 타점이 뜨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놨다가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 또 그 다음 주력주 제가 알려드리면서 매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얻어가서 좋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제 실력을 증명을 한다면 또 우리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제가 더 유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상부상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주력주들에 대한 타점을 알려드렸을 때 와 진짜 올라갔다 라고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분들에게 우리 황소주식 채널 좋다라고 소문 한 번씩만 좀 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또 이제 주력주의 타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 지금부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을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010-6790-5019로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됩니다.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다른 거 안 되고 황소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두시면요. 제가 이분들은 한 분 한 분 또 저장을 해놨다가 지금부터 나오는 이 주력주들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황소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은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이 주력주들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늦지 않게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늦게 볼 수도 있겠죠. 새벽 시간에 보거나 늦은 밤에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문자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도 잘 때는 이제 핸드폰을 잠깐 무음으로 해놨다가 일어나서 이제 문자 남겨두신 분들은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력주 타점이 나왔을 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이 황소라고 문자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제가 선별한 종목들 그리고 타점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10만 명까지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 여정을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그리고 문자 타점들까지 확인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황소주식이었습니다.